CQB 행동 분석에 대해 발표할 B팀 1조 이하린입니다. 먼저 파란색 별은 1차 투입 위치를 나타내고 핑크색 별은 2차 투입 위치를 나타냅니다. 1차 투입, 2차 투입, 보완할 점, 잘한 점을 순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란 별에서 1차 투입을 하였는데요. 이때 저는 2번 대원군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먼저 A 구역에서 1번 대원이 문을 열었고 진입하였습니다. 저는 문의 뒤쪽 그리고 전방을 주시하였는데요. 전방에는 이렇게 벽이 있었고 그래서 바로 왼쪽에 이 B 방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때 이렇게 긴 통로가 있었고 이때는 천천히 대항군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천천히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B 부분에 모퉁이를 돌다가 1번 대항군이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소리 및 총구로 대항군의 위치가 이렇게 전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인질의 위치 역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다시 B 옆에 있는 이 벽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용히 가만히 있을 때 1번 대원, 저는 그때 2번 대원에서 다시 1번 대원으로 포지션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쪽에서 저희가 진입한 A쪽에서 대항군이 등장하였고 3번 대원군의 어리숙한 행동으로 인해서 3번 대원군 역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B에서 전방 주시 및 180도로 대항군의 위치를 확인하였으나 대항군이 나타나지 않았고 이곳에 있는 두 번째 인질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핑크색 코로 되어 있는 곳을 좌우 주시하면서 인질 및 C 방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때 F에서 대항군 소리가 포착되었고 조심스럽게 C를 돌아서 대항군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다 맞추지 못하였고 다시 핑크색으로 돌아와서 이 하트를 돌아와서 장전 후에 재공격하였으나 재공격 중에 제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차 투입이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핑크색 별에서 시작된 2차 투입입니다. 이때는 포지션을 조금 변경하여서 처음부터 1번 대원으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이쪽의 벽에 붙어서 대각선을 먼저 주시하였고 이때는 대항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다시 투입되었으며 조금 빠르게 진입 후 저는 F쪽을 주시하였고 2번 대원군은 오른쪽 주시, 3번 대원군은 후방 주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항군이 그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후 대항군의 소리가 들렸고 3번 대항군은 뒤쪽을 조금 더 경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 F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전방 주시를 하였으나 이때 대항군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C 쪽으로 돌았고 이곳에 인질이 있다는 걸 바로 확보한 후 다시 벽 쪽으로 붙게 됩니다. 벽 쪽으로 붙은 이후에 B 방향에서 대항군이 출현하였고 조금 더 벽 쪽으로 붙어서 공격하였으나 대항군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사망하게 되었고 대원 E 역시 같은 상황에서 사망하였으며 3번 대원은 후방 주시에 집중하지 못해서 저희가 입구로 사용되었던 이 방향에서 돌아온 대항군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완할 점 그리고 잘한 점입니다. 첫 번째로는 1차 투입 시 첫 번째 모퉁이에서 이 방향에서 조금 주저하였던 점이 보완할 점인데요. 저희가 조금 주저함으로써 소리가 들렸고 대항군에게 위치가 발각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 대항군이 즉사하는 이러한 영향까지 미친 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빠르게 다 같이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런 교훈점을 얻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후방 주시에 조금 소홀하였던 점인데요. 후방 주시에 소홀함으로써 사망자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1차, 2차 모두 발생하였던 것이 보완할 점으로 저희가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잘한 점입니다. 첫 번째로 소리를 잘 활용하여서 대항군의 위치 및 인질의 위치를 파악하였습니다. 미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공격 준비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하게 임할 수 있었던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80도의 전반적인 주시로 이동 및 공격에 좀 용이했던 점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180도로 어떤 곳에 있는지 대항군이 있는지 파악하려고 노력하여서 대항군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공격에 용이하였던 점이 저의 잘한 점이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CQB 행동 분석을 발표한 이하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했어. 자, 쌤이 이제 하린이 발표 들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너무 잘했어. 차분하고. 원래 좀 발표 잘하는 편? 좋아요.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차분하고 많이 떨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또박또박 말하려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으로는 발표를 좀 잘하는 편이고 자, 근데 이제 인상적인 도입 부분을 쌤이 평가를 먼저 했는데 자, 도입에서 내가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나의 발표를 먼저 딱 보여주는 시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하린이의 발표에 딱 호기심을 갖고 하린이를 주시할까? 그러니까 지금 하린이는 혹시 어떻게 도입했는지 기억나요? 네. 어떻게 했어요?
일단 발표 시작을 말하고 발표 순서를 먼저 읽어봤어요. 그렇죠. 좋았어요. 그것도.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도입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인상적이게 바란다면 어떤 것들을 보완하면 좋을까? 저는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뭔가 CQB에 대한 어떤 예를 들면 청자가 관심을 가지려는 게 CQB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그렇지.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 대해서 해보셨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발표를 준비할 때는 여기에 아는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했지만 만약에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강철부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흥미를 끌어도 되고 그 다음에 하린이가 말한 것처럼 CQB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줘도 되고 하면은 사람들이 오 저거에 대해 발표하는구나 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겠죠? 그래서 잘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세 가지는 이해 가능한 해설, 핵심을 강조하는 거, 응집력 있는 내용 구성은 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는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1차, 그 다음에 2차, 보완한 점, 잘한 점 이렇게 나누어서 딱딱 설명해서 이해가 잘 됐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보완할 점을 이야기할 때 저기 1번 보면은 저기에 보라색은 1번에 대해서 내가 보완할 것점을 느끼고 나중에는 빠르게 다 같이 투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느낀 점을 얻었잖아요. 근데 2번은 왜 없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뒤쪽 주시에 소홀했다. 근데 후반을 주시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이걸 보완하면 좋다.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발표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리는 잘했어요. 다 우수해요. 하지만 조금 더 좋아질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보완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마무리는 약간 어떻게 했어요, 본인? 발표를 요약하는 나왔습니다. 그쵸. 감사합니다. 이러고 이제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마무리를 하려면 내가 발표를 잘했어. 근데 마지막에 청중들한테도 강한 인상을 남기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뭔가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나면 아, 제 발표 끝났구나 이러고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아까 전에 하린이가 말했던 것처럼 요약해도 좋죠. 왜냐면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본인 발표를? 어떻게 요약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면 요약을 사용한다. 마무리로. 좀 약간 요약할 만한 얘기에는 약간 내용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간단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인질 2명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1차와 2차 투입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상황에서 보완할 점과 잘한 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맞추면 심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본인이 여기서 느꼈던 점 있죠? 이걸 하면서 느꼈던 점 또는 이 CQB 이 뭐라 그러지? 이 CQB 행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재현을 해주면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아 얘가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것까지 알아봤네? 라면서 좀 인상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마무리하지 말고 잘한 점까지만 말하고 마무리하지 말고 본인의 느낀 점을 조금 더 넣어주거나 또는 이 CQB 행동 분석으로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나아간다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는 잘했지만 쌤이 보완점을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너무 좋았던 거는 하린이는 일단 어휘어법 사용이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서울 방언 같은 게 있어요. 뭐 구용 이런 거 안 써.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약간 아나운서처럼 이제 이야기하는 거. 그다음 유창성도 좋아요. 왜냐면은 막히지 않고 쭉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반언어적 표현을 쓸 때 반언어적 표현 들어봤어요? 이건 뭐냐면 반은 언어다라는 거죠. 속도, 그 다음에 성량, 그 다음에 어조 이런 것들인데 성량 좋아요. 근데 속도가 살짝 빨라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살짝 빠르고 그 다음에 높낮이가 살짝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 1차 투입 위치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이제 뭔가 끊어주는 단어들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은데 차분하니까 살짝 그 뭐라 그러지 튀는 부분을 찝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강약 조절 같은 걸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탁월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언어적 표현은 언어는 아니지만 발표에 중요한 거 시선 그 다음에 표정, 몸짓 근데 표정이 조금 밝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뉴스 느낌이야 지금.
근데 조금 밝으면 훨씬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선도 우리가 시선은 난 너무 칭찬하고 싶었는데 원래 발표를 하면 PPT만 보는 친구도 있잖아. 저것만 보거나. 근데 하린이는 이거 봤다가 청중 봤다, 요거 봤다가 청중 봤다. 너무 좋았어. 그거는 베스트. 이게 하린이의 약간 장점 같이 느껴졌어요.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시간 배분, 우리는 5분 발표를 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4분 11초나 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5분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 발표는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는 도입에 몇 분 정도를 할애를 하면 좋을까요? 저 같은 30초에서 1분. 그렇죠. 30초에서 1분 하면은 너무 좋겠죠. 그래서 도입을 살짝 아까 전보다는 늘리면 좋겠다. 그럼 마무리는요? 좀 마무리도 한 1분. 그렇죠. 30초에서 1분 하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아까 감사합니다만 했으니까 조금 더 보완되면 좋겠죠. 그래서 나중에 글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때도 약간 그 내용적인 면을 독자가 읽을 거를 생각을 해서 그대로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잘했어요. 수고했습니다.